오기 싫고, 눈 오면 오기 싫고, 바람 불면 오기 싫고, 이거 뭐 학원을 오는 날이 없네. 야,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할 건데요. 이 공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번 시험이 다 도형이잖아. 도형이라서 엄청 어려워. 엄청 다 어려운데 그 와중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 원이야. 원단원이 제일 어려운데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. 근데 그 원단원에서 계속 쓰는 식이 오늘 배우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이야. 그러니까 원 문제잖아? 원 문제네? 그냥 이거 쓰면 다 나오는 문제야. 원 문제 중에 지금 배우는 식을 안 쓰는 문제 자체가 거의 없어. 그러니까 원 문제다?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야.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어떤 점을 x1, y1이라고 하자. x1, y1. 그 다음에 직선의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자. 이렇게 점과 직선이 있어. 그러면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가장 짧은 수직 관계를 거리라고 불러. 이런 걸 거리라고 부르지. 갑자기 애들이 거리를 할 때 이쪽으로 긋고 막 맘대로 긋는 게 아니야.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이런 거 안 돼요. 그냥 항상 수직으로만 내려올 수 있는 게 거리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는데 그 거리가 d라고 할 겁니다. 이제부터. 그럼 영어 약자 디스턴스 딴 거지. 그런데 이 거리식이 어떤 식 때문에 나왔냐면 결과적으로는 얘랑 수직관계니까 얘 기울기를 알아내면 우리는 수직관계의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어. 그러면 그 수직관계의 기울기를 가진 애가 요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 직선식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. 그걸로 요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. 제가 지금 대충 설명하는 거 이 식에 나타난 배경,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이유,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얘랑 수직관계인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. 그럼 얘의 기울기가 누군지 알고 지나가는 점을 아니까 요 직선의 식을 알 수 있어. 그럼 그 직선의 식을 알았어? 그럼 요 직선과 방금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. 그 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식이 나오는 거야. 전부 다 문자로 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. 이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? 공식으로 외우자. 그래서 이 점에서, 특정한 점에서 어떤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린 이 가장 짧은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하고 외우는 거야. 봐야 돼. 직선이 항상 는 0꼴로 써 있어야 돼. 는 0. 루트 x 앞에 있는 숫자 제곱하시고요. y 앞에 있는 숫자 제곱하시고요. 그거 분의 절대값. 거리라고 하면 항상 양수값이거든. 그래서 절대값이야. 요 점을 여기다 갖다 넣어요. x 자리에는 x1을 갖다 넣고 y 자리에 y1을 갖다 넣고 c는 그대로 씁니다. 그럼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과 직선이 있으면 걔네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. 외워야 돼. 일단 외워야 될 식을 제가 숫자를 넣어서 보여드리면 어떤 점을 마이너스 2,3이라고 하고 어떤 직선을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자.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인 요 거리는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한다고? 분수야. 루트 x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시고요. y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여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알지? 절대값. 요 숫자를 여기다 x, y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.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y에다 3을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. 여기까지 갔어? 웬만하면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암산하겠죠?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.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플러스 4로 나오겠지 밖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 하겠죠? 루트 2, 루트 2.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구한다고. 이 공식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원단원에선 계속 얘만 써. 얘가 무조건 써져야 이제 원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.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엄청 중요한데 서술형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삼각형에서 3개의 점의 좌표를 주고 삼각형의 3점의 좌표를 뭐 줘. 야 1,5가 있고 마이너스 5,2가 있고
뭐 6,2가 있다. 얘 넓이 구해라 이럴 때 넓이 구해라 하잖아. 그럼 얘를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게 많아. 우리가 배울 게. 그 중에 꼭 집어서 서술형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서술하시오.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쓸 수 있어야 돼. 빨리. 제가 첫 번째 저희가 흔하게 쓰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는데요. 그 공식이 가장 먼저 쓰는 공식이야. 지금 그 공식 먼저 가르쳐드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가르쳐드리면 제가 y좌표 좀 잠깐 바꿀게요.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바꿨다 치자. 아무튼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. 뭐 학교에서 자꾸 신발끈 공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애들이 신발끈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쳐줘. 신발끈 공식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우린 써먹을 거고 너네는 일단 외우고 있어야 돼. 왜냐면 넓이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의 절대값. 절대값입니다. 절대값이야. 세 점의 좌표를 알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. 모르잖아? 그럼 굉장히 어렵게 구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세 점의 좌표를 아무거나 먼저 쓰는 거야. 아무거나 먼저 쓴 거 맨 뒤에 한 번 더 쓰는 거야. 누군가는 얘를 먼저 썼으면 걔가 맨 뒤에 한 번 더 써지는 거지. 순서 상관없다는 얘기야. 두 번째 마이너스 5, 있어요. 그 다음 6, 마이너스 3 써요. 또 얘기하지만 순서 상관없다고 했어요. 그냥 맨 앞에 쓴 것만 맨 뒤에 한 번 더 써주면 된다. 그러면 방향, 이쪽 방향 먼저 곱합니다. 방향도 사실 먼저 하는 거 반대 방향도 할 거거든? 누구 방향 먼저 하는 거 상관이 없어. 어차피 절대값이야. 얘네 둘이 곱해. 1 곱하기 2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해.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해. 30. 같은 방향끼리 다 곱해서 더하는 거야. 거기서 뺄 겁니다. 반대 방향들을요. 반대 방향, 이쪽 방향 곱하면 마이너스 25야. 곱해 12야. 곱해 마이너스 3이야. 이걸 다 더해서 빼면 그 바깥에 절대값이 기다리고 있고요. 그 앞에 2분의 1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넓이야. 삼각형의 넓이. 계산하시면 45, 47이네. 거기서 빼는 거지. 얘를 계산 잘해라. 음수 있다. 마이너스 28에다 12 하니까 마이너스 16이야.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겹쳐. 플러스 16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막 만든 거니까 50. 63의 절반. 이게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. 그런데 이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하나가 0,0이잖아? 그럼 너무 좋아. 왜 좋냐면 0,0을 맨 앞에다 배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잘 봐봐. 맨 앞에 0,0을 집어넣으면 맨 뒤에도 0,0을 넣어야 돼. 그지?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봐. 그럼 이 대각선 곱하면서 0이 많으면 0이 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5야.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돼? 0이네? 할 게 없지? 빼기 이렇게 곱하면 0이잖아? 26에 12 하나 남았지? 0이잖아. 그럼 이것만 계산해서 2분의 1 하면 넓이가 바로 나오니까 0이 많으면 좋겠지. 0을 만들어 우리는 하는 거지. 이제부터 0을 어떻게 만드냐면 문제에 0이 나와 있으면 더 좋고 없잖아? 우리가 한 개를 무조건 다 0,0으로 바꿀 수 있어.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더라? 3,5라고 쳐? 그럼 우리가 지금 놓는 좌표가 되겠는데 3,5 마이너스 5,2 6, 마이너스 3에 0이 하나도 없잖아. 0을 다 있게 만드는 거지. 지금부터 하나를 0,0으로 만드는 거야. 야 나는 얘를 0,0으로 만들랜다. 그게 뭐야? 빼기 3하고 빼기 5 했지. 지금부터 모든 애들을 빼기 3하고 빼기 5 하면 되지. 모든 애들이 통째로 이동해 가면 넓이 안 변하잖아. 그러니까 빼기 3 빼기 5 했네. 좋아. 빼기 3 빼기 5 빼기 3 빼기 5 내 말 뭔지 알아? 이렇게 하잖아? 그럼 어떤 게 되냐면 2분의 1에 넓이 구할 때 00을 앞뒤로 쓴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않냐? 잘 봐.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3 3, 마이너스 8을 썼다 쳐. 0 되고 88에 64 하겠지. 그 88에 64짜리 잘 보시면요. 요 자리 두 개입니다. 그거조차 외울 거라서 그래. 88에 64 했다. 그 다음 이거 0이니까 안 쓸 거 아니야. 빼기. 반대 방향도 0이니까 안 쓰는데 이거 두 개 곱하지.
개가 누구겠어? 얘는 둘이잖아.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9에다가 이제 절대값에서 2분의 1 할 거 아니겠냐는 거야? 그래서 이것조차 안 그리게 어떻게 하냐면 잘 봐. 이런 거예요. 누군가를 0,0으로 보내면 나머지 두 명 있을 거 아니야? 거기에 순서를 제가 A, B, C, D라고 쓴다면 결국 이 세 명의 좌표로 이루어진 애 넓이는 AD-BC야. 야 이거 일부러 맞춰준 거야. 행렬에서 AD-BC 기억나? 단행렬 앞에 붙었던 애? 걔가 AD-BC거든요. 요렇게 AD 끝에 건 끝에 거끼리 빼기 여긴 여기끼리 가까운 건 가까운 거끼리 서로 빼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이해 갔어? 이렇게 외우면 너네는 빨리 구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오냐?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와. 그래서 넓이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. 시간이 모자라잖아. 공식 외울 거고요. 그런데 이건 특별히 삼각형의 넓이는 서술형이 됐든 수행평가가 됐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시오가 굉장히 많이 나와.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막 잡아서 식이 개 복잡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계산 안 하고 설명만 할 거야.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요.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. 아무거나 점 두 개를 지나는 삼각형에서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해. 그러면 증가량 11이구만. 증가량 y 증가량 마이너스 5다. 벌써 복잡해. y는 기울기 썼어? 기울기 쓴 거지. 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에서 기울기 썼고 지나가는 점 저 마이너스 5,2 할게요. 마이너스 5,2 여기까지 갔어? 제가 지금 만들어서 지저분한 거야. 11 분수 없애는 중이야. 11을 곱해.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? 그럼 이제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야. 마이너스 5x 이쪽으로 데리고 와. 그래서 플러스 11y에다가 마이너스 25랑 22랑 계산해서 데리고 온 게 이제 3이 남았어. 이 직선이 나온 거야.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찾았네. 5x 플러스 11y 더하기 3은 0. 거기까지 가? 그럼 오늘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야. 높이. 이해 갔어?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뭐가 된다고? 높이가 된다고요. 이해가 안 나요? 공식 써볼게요. 개 복잡하겠지? 귀찮으니까 이거 좀 이따 실제 문제를 한번 풀자.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다 쳐. 그럼 이 길이를 알아? 그 다음에 밑변은 어떻게 해?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밑변의 길이겠지. 이해 갔어? 점과 점 사이의 거리?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야. 이거는 사실은 서술형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아니면 절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해. 복잡하잖아. 이게 훨씬 빠르잖아. 맞지? 그래서 넓이 구할 때 다 이걸로 풀어. 객관식 문제. 근데 서술형에서 꼭 집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써야지 서술이 점수를 주지. 그래서 그렇게 구한다. 자, 일단 연습 한번 해보자. 57페이지. 57페이지에 122번 속 4개 있잖아. 4개. 그 4개를 니네가 풀어보자. 그래서 58번 보는 거야. 58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필수예제 14번 볼 겁니다. 14번 그거 알아?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서 못 알아듣나? 조금씩 천천히 나가도 못 알아듣는다. 똑같은 거 알아? 그냥 빨리 나가서 한 번 더 듣고 세 번 듣고 이게 나아. 내가 많이 해봤잖아. 해본 결과 천천히 곱씹으면서 천천히 설명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가나 후루룩 짭짭으로 나가나 똑같더라고요. 뭐 이게 더 이해를 빠르게 하고 더 느리게 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 번 그냥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.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래. 근데 우리 뭐 이제 공식 하나만 배운 거 계속 쓰는 거예요. 잘 보시면 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래. 거리 왜 줬겠어요? 식을 안 줬으니까 거리를 준 거죠. 그죠? 식을 안 줬으니까. 그런데 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 직선식은 항상 는영으로 고쳐야 되고 분수 저 싫어야죠. 4 분수가 싫어요. 4를 곱하고 4를 곱하고 4를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다 데리고 오세요. 3x-4y 플러스 2k는 0이야. 일단 는영으로 고치는 게 가장 기본 틀이고
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. 루트 제곱 계산한 겁니다. 벌써 더한 거야 내가. 절대값 2 집어넣어, 3 집어넣어, 이렇게 해요. 그럼 계산해서 5분의 마이너스 6이고 2K가 남았거든요. 자리 바꿔서 써도 되는 거 알죠? 아무튼 이 거리가 얼마가 나왔대? 2가 나왔어. 절대값 벗기면 틀려져. 절대값 2K-6은 5, 2, 10. 절대값 벗기면 뭘로 돼요? 풀마 10대지 얘들아. 맞죠? 그럼 마이너스 6 넘기잖아요. 그럼 2K는 풀마 10 쪽으로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으로 넘어가. 그럼 2K는 16 또는 마이너스 한 거잖아. 따라서 K는 8 또는 마이너스 2겠죠? 더하래. 이렇게 쓰겠지? 밑에 거 하나 해보세요. 15번 먼저 보죠. 야,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얘 같은데? 왜냐면 시험에 이게 나올 거니까요.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줬다.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없어. 거리는 또 얘기하는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끔 이런 걸로 보는 애들인데 이 거리 아닙니다. 이거 거리 아니야. 왜냐면 얘가 평행하다 그러잖아?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직선을 예를 들어서 2x-1이라고 쓰고 내가 이 직선을 2x 플러스 5라고 쓰면 애들이 여기 마이너스 1과 5의 차이니까 6칸 차이가 있네? 그럼 얘네들의 거리는 6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데 그 6은 요거라고 요거. 요게 6이야. Y축으로 6만큼 들어 올리면 얘가 되는 거라서 들어 올린 겁니다. 이해 갔어? 이 길이가 거리가 아니야. 거리는 가장 짧은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. 요렇게. 그러면 저런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? 우리가 배운 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점을 잡으면 돼. 점을 잡으면 돼.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 중에 하나에 점을 잡아. 얘로 잡자. 왜? 여기 문자 있잖아. 그럼 여기서 점을 뭘로 잡냐? 편한 거 잡는데 x에다 0 넣으면 편하겠냐? y에다 0 넣으면 편하겠냐를 생각한 다음에 난 x에다 0 넣으면 2x가 없어져서 얘네들이 0 되는 값은 5잖아. 이렇게 잡아버리면 편하죠. 그럼 내가 여기서 0,5를 잡은 거야.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식은 얘가 되는 거지. 2x-y 플러스 k는 0. 이해 갔어?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지. 이해 갔어?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제곱 더하면 5입니다. 절대값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5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인데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줬어요.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줬잖아. 2루트 5. 그럼 갖다 곱하면 루트 5를 갖다 곱하니까 절대값 안에 문자 먼저 쓰는 게 예의야. 는 갖다 곱하면 10이네. 절대값 벗길게요. 풀마 10이에요. 5 던집니다. 마이너스 5 던졌어요. 그랬더니 K가 15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. 여기서 몇 사분면이라는 거 없잖아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두 개 다 들어가도 되는 거지. 왜 두 개가 나오겠어? 얘랑 거리가, 얘가 얘라고 생각해봐. 내가 지금 그리는 애가 얘야. 얘랑 거리가 2루트 5인 애는 여기도 거리가 2루트 5인 애가 여기 아래도 있겠고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? 거리가 2루트 5인 애가 2명 있을 거 아니야? 이쪽에서 2루트 5, 저쪽에서 2루트 5. 뭔지 알죠? 그래서 답이 두 개다. 그것처럼 니네가 128번 풀어보시면 된다. 128번. 점 하나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. 원하는 데다. 문자 있는 식을 잡아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.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.
이따 밑에 거 풀 때 또 가르쳐 줄게. 야, 아까 얘기한 거다. 이렇게 나와요. 넓이 구하시오가. 넓이 구하래. 그러면 이제 세 점을 알면 넓이 구하는 건 그 신발끈을 쓴다 그랬는데,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푸는 거지. 남들이 쓸 때 야 0,0으로 지워. 셋 중에 아무거나 0,0으로 바꿔도 돼.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. 그냥 A가 만만하니까 A를 0,0으로 바꾸자. 그러면 이제 A 프라임이 되겠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요. 2 빼고 5 뺐지. 지금부터 모두 다 2 빼고 5 빼요. 2를 빼, 5를 빼, 2를 빼, 5를 빼. 됐지? 거기서 우린 더 고차원적으로 2분의 1에 절대값. 됐음? AD 먼 것끼리 5, 9, 45 빼기 가까운 것끼리 3, 1은 3. 됐어? 계산하면 40이지. 절반 얼마? 이렇게 외워놓는다고. 엄청 중요한 거. 0,0으로 바꾼댔다. AD-BC야. 먼 것끼리 곱하고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빼는데 절대값입니다. 잊지 마세요. 그 다음에 17번이 중에서 17번을 풀 건데 개 중요하거든요. 개 어려워요. 거의 문제를 외워야지.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외워야지 풀 수 있어. 안 그럼 못 풀지. 이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인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 전날이 오면 야 이렇게 외워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겠지. 10초 안에 쓸 수 있는 방법. 그치만 그 10초 안에 쓰는 애들도 뭘 알아야 돼? 원리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야. 각의 이등분선은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직선과 직선이 지나가면서 각을 몇 종류를 만드냐면 2종류를 만들어. 한 쌍 예각을 만들고요. 또 하나 둔각 쪽을 만들어요. 같은 각이라서 표시한 겁니다.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쌍이야. 두 쌍.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반자르는 선을 구하고 싶대. 반자르는 선. 그럼 각이 두 개니까 선이 몇 개겠냐? 2개 나오겠지. 하나, 둔각을 반자를 수도 있는 첫 번째 파란색 선. 그 다음에 예각을 반자르는 두 번째 노란색 선이 있겠지.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낼 수 있어? 야, 예각 자르는 선 구해라. 둔각 자르는 선 구해라. 이렇게 낼 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판단도 마지막에 내려야 된다고. 뭔 말인지 알지? 그런 건데. 잘 봐라. 그럼 이 원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을 이렇게 2개가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. 각의 이등분선 파란색이 이렇게 지나간다 쳐. 이 이등분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아무거나 점을 잡아. 요 파란색 선 위에 아무데나 점을 잡으면 이 점에서 요 나머지 2개의 흰색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길이가 어때요? 같습니다.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인데 각을 반자르는 요 파란색 직선의 특징은 내가 아무데나 점을 잡아서 옆에 있는 직선들한테 거리를 내리잖아. 거리라는 말 자체가 수직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어. 거리를 내리면 이 2개의 길이가 같아져 버려. 근데 그 길이가 같은 걸 모를 때 어떻게 길이가 같아요? 2개가 딱 봐도 뭐야? 합동이지. 직각 R, 빗변 H, A 합동입니다. RH, A 합동에 의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야. 길이가 이래서 같은 거야. 이해가? 그래서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같다라고 외우는데 진짜 어려워.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. 외워야 돼. 그러면 잘 들어. 우리는 저 파란색 선을 구하기 위해서 저 선을 움직이는 점들을 다 A하고 B라고 놓을 거야. 저 참 XY로 놓고 싶은데 너네를 위해서 A, B라고 놓는 거야. 이 파란색 선 위를 움직이는 모든 점을 A, B로 쓰면 이 파란색 선의 식이 A, B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. 다시 얘기하는데 이 직선이 XY로 나온 이유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모든 점이 다 뭐기 때문이야? X, Y이기 때문이지. 그런데 나는 X, Y를 쓰면 니네가 나머지 흰색 직선이랑 헷갈릴까봐 제가 이 파란색 선을 움직이는 애를 A, B라고 썼다고. 그럼 이게 A, B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. 이해했어? 설명이 어려운데 과정은 별로 안 어려워. 그래서 이 2개의 직선을 쓰면 문제에서 이 2개의 직선을 준 겁니다. 하나는 2x 빼기 y는 1은 0. 하나는 x 플러스 2y 빼기 1은 0. 그럼 이제부터 식 세운다. 어떻게?
파란색 선 위의 점 A, B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쓸 거야. 쓴다. 루트.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제곱해서 5분의 맞아. 요 점을 요 직선에다 넣는 거야. 그랬더니 2a 마이너스 b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어? 갔어? 이게 똑같아야 돼. 뭐랑?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어때야 돼? 똑같아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고 했더니 루트 제곱 뭐 돼? 똑같지. 기억해야 돼. 5야. 절대값 안에 이 a, b를 여기다 갖다 넣어. 그랬더니 a 더하기 2b 빼기 1이야. 야 생각해봐. 이 직선 그대로 썼는데 a, b로 바꿔서 쓴 거밖에 안 되지 않냐? 요 직선 그대로 썼는데 a, b로 바꿔서 쓴 거 아니야. 결과적으로. 그지? 루트 개 똑같은 거 보여? 거의 이 문제의 98% 시험 문제는 제곱이 똑같이 나와요. 안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. 그러니까 이 준 두 개의 직선의 식이 제곱이랑 똑같아. 그럼 우린 이걸 지우고 이것만 풀면 되잖아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봐라.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할 때 A, B로 안 놓고 X, Y로 놓으면 그 식이 바로 X, Y로 나오잖아. 근데 니네가 좀 헷갈릴까봐 이거 대입할 때 여기 X, Y를 내가 써놓으면 여기다 대입을 X, Y로 어떻게 헷갈릴까봐 쓴 거거든? 대충 내 의도는 이해 갔음? 근데 지금 쓰고 나서 보니까 결국 뭐다? 아 뭐야 결국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너네가 뭐만 확인해주면 돼? 제곱이 똑같나만 확인해주면 사실 밑에 게 똑같은 거 아니냐? 그 다음 얘 절대값으로 그냥 첫 번째 문제 나온 식 쓰고 절대값으로 두 번째 나온 식 쓰면 그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. 외우는 거지.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. 그러면 루트 5는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? 그럼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뭐야? 둘 다 절대값을 벗기면서 한쪽에 뭘 붙이면 돼? 풀마만 붙이면 돼. 한쪽에만. 그럼 플러스로 한번 풀고 마이너스로 한번 풀어서 데리고 오겠지? 왜 두 개야? 왜 두 개 들었어? 둔각을 자르는 애도 있고 예각을 자르는 애도 있고 그 두 개를 했지. 답이 두 개로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해 갔어? 다시 그래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? 제가 플러스인 걸로 먼저 위에가 플러스인 걸로 풀면 이렇게 한번 이게 첫 번째 식. 두 번째 식은 아래에 마이너스를 주면서 쓰는 거지. 마이너스를 주면서 이게 두 번째 식. 그래서 그걸 다 한쪽으로 몰아서 는영꼴로 쓰면 그게 그 답. 각의 이등분선. 다 데리고 오잖아? x-3y 는영 하나. 첫 번째 식이네. 이거 없어졌어요.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. 두 번째 식이지. 이게 답이 두 개야. 답이 두 개야. 항상. 그럼 선생님 예각을 자르는 걸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럴 땐 니네가 얘네들의 그림을 대충 그려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내야 돼. 그래서 찾아내는 거야 걔를. 디테일하게는. 지금은 일단 똑같이 128번 봐봐 니네. 밑에 있는 128번에 앞에 제곱 똑같아 안 똑같아? 똑같잖아 제곱이? 걔 똑같이 어떻게 해? 그냥 이렇게 절대값끼리 갖다 놓으면 답이겠지. 해보자. 128번 128번 미쳤네. 128번이란다. 131번 133번